네,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국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을 라테 경지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트를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정말 한 5년 만에 출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나 아니면 주식 매매에 대한 관점을 좀 위주로 많이 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이 저고 제가 주식인 경제에 오른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시장이 상당히 또 안 좋았는데 이번 주 폭락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상처 그리고 또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장을 좀 즐깁니다. 좀 변태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런 장에서 제가 또 이런 장이 오다니 약간 이런 거를 또 기회로 삼아서 또 멋지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상처가 깊겠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또 금융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멋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종목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과 물화일체 경지라니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가 앞서서 수익봉투 3가지를 열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결제를 올려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셀트리온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삼바도 좋았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은 하락장 때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뭐 바이오 종목들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상당히 좀 매매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매매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는 구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섹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견조하고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중국 기업 견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까지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얘기했을 건데 생물보안법이 핵심이겠죠.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제 제한한다라고 이제 국가 안보에 좀 위협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어떤 파트너십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바이넥스, CMO, CDMO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가권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또 ADC 관련해가지고 그 예전에 레고캠바이오였죠.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도 상당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저는 크게는 한 줄 요약을 해라라고 말씀하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냐 아니면 해리스냐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미 대선이 지금 굉장히 좀 화두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마 이미 지금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에 뭐 반도체 뭐 아니면 AI 뭐 이런 AI 버블 뭐 어떤 키워드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AI 버블과 관련해서는 글쎄 이런 그 키워드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부각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미 대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좋고 그 다음에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간단하게 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차트를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박스권을 이런 데서 만들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나서
여기를 돌파했는데 또 그러다가 여기 이런 상단에서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또 여기 하단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좋다, 괜찮았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다만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매매가 까다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을 한창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봤을 때가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는 그래도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는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좀 약해요. 최근에 여기서 뭐 합병 이슈로 인해서 뭐 1, 2월 달에 한번, 1월 달에 한번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어쨌든 그 뒤로는 좀 거래량이 죽고 다만 그래도 다행 중에 다행인 거는 추세가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는 뭐 강하게 갈지 뭐 아니면은 조금 단봉 형식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다만 거래를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강하게 갔었잖아요. 이게 202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를 이제 셀트리온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게 가장 화두가 될까?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할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아마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저 역시도 좀 참여해 볼 의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래도 매매하기에는 좀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좀 매매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위에 또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셀트리온 차트를 잠깐 가서 보시면은 셀트리온 보면은 보시면 이걸 조금 너무 지저분하죠. 보시면은 이런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 이제 매물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구간이 또 매물대가 한 군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지지 저항이 좀 뚜렷하죠. 여기 지지 이렇게 여기에서는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꾸역꾸역 올라갈 텐데 아마 여기를 만약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고 거래량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알테오젠이 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펩트론과 함께 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신고가예요. 월봉을 보시면은 뭐 매물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1위를 이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조금 매매할 때는 좀 편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는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간마다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이 또 흐름을 나오게 되면은 또 매매 공략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펩트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는데 또 반등을 줬어요. 그런 구간이 또 여기가 그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데가 지금 저항이었죠.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정확하게 또 지지가 이 하락장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펩트론은 이번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에 상승에 따른 이제 뭐 가격 조정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돌림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또 갱신하러 뭐 시황적인 부분만 만약에 시황이 크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당연히 무너지겠지만 시황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좋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고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바이오를 나도 한번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종목을 끌고 가진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저를 또 새롭게 이렇게 저를 보러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매일 종가 베팅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매일 종가 베팅하고 여기까지 매매하고 또 여기서 또 저점 매수하고 여기서 또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여기서 또 짧게 이렇게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만난다라고 하면은 또 이 매매에 대한 어떤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매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세의 알곡만 챙기자,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자라는 주의인데 사실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이 들었을 때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계좌가 퀀텀 점프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바이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에 QR 보이시죠? 그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봉투에 대해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알테오젠 쪽으로 한 표 던져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봉투 한꺼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화장품주의 대형 주격인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20% 넘게 좀 급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줄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좀 악화가 된 건 사실이죠. 중국 관련 사업이 이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어떤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하회했더라고요. 94% 이렇게 하회했었고 42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오면은 뭐 반등은 줄 거라고 봐요. 요런데 여기 하단 구간들까지 오면은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내가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 월요일 시장까지 보면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텨줬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내 종목은 폭락장에 남들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네? 이러면서 이제 좀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줬다고 긴장은 놓치지 말자 이런 주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결국에 그거예요. 스크래치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스크래치라는 게 좀 악재, 뭐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갑자기 뜬금없는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잠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종목은 좀 잘 버텨주는데 그러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버텨줄 때 뭐 잘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안 좋게 뭐 이 정도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뭐 너튜브에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방송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중국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유명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도 뭐 거지 세트 이런 거를 이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세트를 굉장히 좀 싸게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중국 경기 침체만 매몰되지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올라왔던 게 이제 뭐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 VT라든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고 거기서 좀 상당히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이 사실 어제 이제 이영석 전문가가 이제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미국 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인 트렌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변압기 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아니면은 재룡전기, 그러니까 눌림을 받더라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번 낙폭이 큰 시장에서도 반등은 또 탄력을 또 굉장히 또 크게 늘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에서는 뭐 다들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장은 실리콘2니까요. 실리콘2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들이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견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또 주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깨지 않았어요. 상당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크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또 강한 지지라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그대로 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자리들은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또 참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도대체 뭘 사야 될까? 사실 뭐 하락장을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이번에 내리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혹시라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오면은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화장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VT나 실리콘2도 잘 봐야 되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음식료 업종에서는 뭐 사양식품을 당연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갭이 발생했던 자리가 이제 50만 원대 라인이었으니까 그 50만 원대를 최근에 또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좀 추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는 반도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때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고요. 잠시 뒤 수익 봉투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식계좌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 부탁드리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128-8543번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연자분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는 9천만 원이고요. 종목 보니까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휴마시스, 필에너지 들고 계십니다. 아,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휴마시스,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이 있네요. 그런데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보면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연 자체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반도체 비중이 높은데 최근 반도체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시라고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수익 봉투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익 봉투를 열어봤었는데 네. 반도체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바이오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제가 오프닝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부터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를 올리려면 반도체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상당히 이번 어떻게 보면 작년의 상반기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전지가 키워드였고 그리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AI와 반도체가 키워드였죠.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그랬을 때, 약 1년 동안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섹터이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또 엔비디아의 협업을 맺고 있는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이에요. 다만 이제 평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단점이죠. 21만 8,500원. 네. 근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 21만 8,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뭐 샀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샀다라는 건데 네, 차트를 보면은 네,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샀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사실 뭐 대응을 내가 조금 이 종목이 워낙 주도주였으니까 20만 원 라운드 피겨를 그래도 지지해주겠지 이 생각하다가 또 빠지니까 지지해주는 척하고 또 빠지니까 또 굉장히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또 마음은 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악재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악재라고 하면은 이제 미 법무부 엔비디아 이제 반독점법
뭐 혐의 조사 착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블랙웰 그게 이제 뭐 3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 그런데 또 증권사에선 보고서들이 뭐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좀 제한적이다. 뭐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핵심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들 하러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이 언젠가는 또 미국 주식보다 탄력이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면은 미국 주식이 워낙 또 대장이니까, 대장이고 항상 테마주도 보면은 뭐 1등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뭐 2등주가 뭐 25%, 뭐 3등주가 18% 이렇게 이제 테마주가 나열이 되잖아요. 뭐 어떤 등락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라로 비교하자면은 뭐 4등주, 5등주니까 사실 그렇다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사태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원래 좀 준비를 해서 왔어요.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뭐 10달러 지금 기준으로 액면 분할이 돼서 10달러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130, 140달러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91달러인가에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랠리 중에서 첫 번째 가격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교육을 도와드리겠지만 이제 뭐 피보나치의 38.2 선이 이제 보통 이제 대추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 38.2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건전한 가격 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우려감은 있지만 AI 버블이라는 뭐 어떤 키워드로 인해서 우려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을 제대로 처음 받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현재 제가 장기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랠리가 나올 때 1, 2년씩 나와요. 1, 2년씩 나왔을 때 그때 보통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랠리를 세 차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한 12배 올라가고 조금 쉬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뭐 한 10배 가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12배 갑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주 주식은 맞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많이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월요일 시장 여기 있죠. 네, 월요일 시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하이닉스를 받겠다. 이렇게 큰 폭락이 오면은 하이닉스부터 저는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종가 그때 이제 월요일 시장 종가 무렵에 제가 공략을 또 도와드렸고 다음날 뭐 5% 그리고 오늘까지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8%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딱 이 구간에서 물타기 없이 여기서 안 사고요. 내려온 흐름에서 안 사고 여기서 제가 좀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목표 주가는 또 괜찮아요. 목표 주가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17만 원 중반에서 18만 원 사이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뭐 한 20만 원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 8,5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30%라서 사실 지금 현금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20%니까요.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는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이 비중을 줄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17만 원, 18만 원 중반, 그다음에 한 20만 원대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비중 줄이시면은 그 현금 확보를 하다가 또 이제 분명히 또 올라가면 좋은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나면 또 어떤 악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자. 최소한 절반에서 지금 30% 들고 있는데 20%는 매도 관점, 10%. 그리고 나머지 10%로 이제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려오면은 또 내려온 대로 어디서 또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또 손실폭을 줄여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나 아니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유리한 내가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종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항상 유리한 입장에서만 매매를 해야 수익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로 18만 원, 2차 목표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목표가만 짧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어느 정도가 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은지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사실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SK하이닉스랑 똑같이 받았어요. 공략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정도 오면은 저는 분할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반도체를 지금 이런 평단에서 지금 현재 지금 같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뭐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좀 거래량이 좀 터졌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좀 터졌던 이력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런 데가 좀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는 12만 6천 원 여기 12만 6천 원 정도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14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차가 18만 원, 그다음에 2차는 19만 원.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높은 확률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눌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아무리 어떤 악재가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반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도한 종목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떠올릴 만한 종목이 한미반도체랑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네. 거의 10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 대비했을 때는 20배 갔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10배 갈 때 한 번씩 조심해야 되고요. 10배 가면 20배 갈 때 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정을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지금 사기에는 상당히 또 그런 악재가 어쨌든 지금은 그게 반영이 되었다 주가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 에코프로도 작년에 보면은 10월 달에 한 달 내내 빠졌었죠. 근데 조금 횡보하다가 11월 6일인가 7일 날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항상 받을 때는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저는 주도주 위주로 지금까지 현재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위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트폴리오 안에 좀 손실이 큰 종목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의 손실이 무려 40%가 넘었어요. 지금 매수가가 2만 원대시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되고 계신데 비중 보니까 딱 보이는 게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커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매도해야죠, 이거는. 진짜. 이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파티를 가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정말 멋진 사람들과 또 멋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티를 갔는데 음식들이 많았을 때 가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즐길 수가 있고. 근데 파티가 끝나게 되면은 뭐 부스러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뭐 하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약간 씁쓸함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번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지난 11월 달에 에코프로 상한가 가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상한가 가던, 그때 이후로는 크게 거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 차트만 봐도 이게 아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사실 관점은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고점을 한번 높였으니까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가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안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필에너지는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고, 오히려 저는 그 비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바이오 쪽을 또 방송에 나와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넥슨 게임즈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예, 넥슨 게임즈. 최근에 보시면은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나왔다가 누가 먼저 신고가를 갈 것인가, 그러면은 나는 그 신고가 종목을 노려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가상 신고가죠. 네, 그래서 종가상 신고가에서 지금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을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고, 그 다음에 매수 관점, 매수로 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해 왔잖아요. 강하게 때려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이 또 난리도 났었고, 뭐 한한령 뭐 제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승리의 여신 니케, 국내 흥행이 되었었고, 게임 맛집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 판호 발급 이슈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잘 간다. 그런데 항상 작년 11월 달 생각나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누가 주도주일까? 사실 주도주가 누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예,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신규주에서 에코프로 머티랑 뭐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주 폭등 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좋아하지만, 뭐 저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뭐 당연히 그걸 매매하거나 투자하면은 밥벌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계좌 퀀텀 점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셋빙 같은 종목을 나왔을 때 그 초입 국면을 공략을 굉장히 잘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신규주만큼 좀 임팩트가 있는 섹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임팩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잠깐. 이 종목을, 그러니까 약간 수급적으로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86.37%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최대 주주는 12개월 뒤에, 1년 뒤에 이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그 외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45% 정도가 6개월 뒤에 풀려요. 그러면은 실제 790만 주가 있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잖아요. 3조 정도, 4조 정도 되죠. 그랬을 때 보면은 4천억에서 5천억 사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요즘에 좀 특이 동향이 뭐냐면은 기관 쪽에서 계속 기관이랑 연기금이랑 투신 쪽에서 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수량으로 보니까, 수량이 이제 단주로 봐야 되겠죠? 단주로 보면은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약 450만 주에서 500만 주였어요. 그러면은 720만 주가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인데 500만 주를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량을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 쉽게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만약에 첫 번째 터지는 날은 우리가 한번 시프트업을, 저는 아마 그때에 아마 매매를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프트업을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그 전에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필에너지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는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6만 7천 원에서 6만 원, 6만 4천 원 정도에서 매수 밴드를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이제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정도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종가 기준, 여기를 또 이탈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우리가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에너지에 대해서는 시프트업으로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요. 마지막 한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들고 갈까요?
네, 조금 더 들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휴마시스죠. 휴마시스가 평단이 1,860원인데,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셨다. 네, 수익을 봤으니까 잘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뭐 최근에 수젠텍이 좀 잘 갔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진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었는데, 일단 이 종목이 그래도 뭐 등수는 그래도 좀 낮다. 하지만 이 종목이 워낙 끼가 또 좋았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갔을 때 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도 뭐 4배 이상 확진이 된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참신함 같은 건 좀 떨어져요. 하지만 어떤 만약에 항상 이제 코로나 종목들 매매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어떤 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한 2,500원 선에서 여기 뭐 2,300원 선까지는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 2, 3천억은 터져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건 수급을 보면서 한 여기 위에까지 보시면 돼요. 3,000원대까지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좀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월봉을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보면 여기가 저항받았었고 여기서는 지지받았었고 여기서는 지지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단타 대응보다는 조금 평단의 어떤 평단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 선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재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는지, 좀 저희 멘토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교체가 됐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사무의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서 중심주 위주로 좀 단기 매매 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최소 뭐 1박 2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거래량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그러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시장이 좀 강할 때 그때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7조에서 8조, 뭐 아니면 낮을 때는 5조까지도 터지는 시장인데, 아마 10조 정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매매하면서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10%, 20% 수익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하루 안에도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릴 제 매매 스타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 여기 QR 찍고 이제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 1시간짜리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광땡 수급주 매매 전략이다라고 해서, 제가 수익이 가장 크게 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들이 굉장히 좀 빵빵 터져주고, 거기서 뭐 테마나 아니면 대형주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들, 거기서 제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빠르게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비중을 실어서 또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매의 3요소는 뭐 3가지겠죠. 재료. 근데 재료 같은 경우에도 쾌쾌 묵은 어떤 재료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체하잖아요. 배탈이 나고, 항상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메가 트렌드나 아니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돈의 힘과
그다음 대금 1% 스마트머니를 추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스마트머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거의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항상 시장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캔들 추세, 신고가 종목 위주로 전 많이 거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저는 강한 종목을 매매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랑 코스닥 대비해선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공급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집을 갔는데 줄 서 있는 데 가지 아니면 파리만 날리는 데 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돈도 없고 거기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건 아니지만 제 제자분들 제 교육생분들이 했던 매매 이제 일지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예요. 예, 첫 번째는 YC,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는 알테오젠 이렇게 있는데 이제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공략 매수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대응 잡아드렸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YC가 이제 7,000원대에서 23,000원대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근데 제 매매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매매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답답해서 여기서 팔게 됩니다. 예,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여기서 팔아요. 만약에 여기를 막 한 2, 3주 동안 들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답답해가지고 팔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 시세가 나올 때만, 강하게 나올 때만 붙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여기죠. 네, 16만 원. 네,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붙어서 매매하고 그다음에 15만 원에서 또 19만 원까지 가는 데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보면은 여기가 거의 10만 원, 9만 원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 16만 원, 17만 원 선까지 매매하고 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뭐 하냐? 다른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시장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서 상따를 하든 만약에 주식이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내가 지금 잡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걸 이제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라고 하잖아요. 돌파 매매를 좀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날 시세의 연속성이 기대가 돼. 그러면 종가 베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폭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아니면은 시장이 횡보를 하든 월천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월천도 못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 줄 알아야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의미가 생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윤사무엘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식 매매의 어떤 신세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멋진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수급주 매매할 때는 가장 좀 비중도 많이 싫고 그다음에 실제 강하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그리고 위로는 좀 크게 열어둬요.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 이제 매수 전략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38 광땡이라고 지은 거는, 일단 정말 강한 주도주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피보나치라고 하죠. 피보나치의 38.2%를 잘 이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 2차 VI, 1차 VI 가는 종목들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만 형성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요즘에 근데 좀 많이 깨집니다. 예, 시장이 그만큼 질이 안 좋다는 뜻이고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보통 38선 위에 형성 시 보통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YSL 밴드 우상향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링크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수급주라고 했잖아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의 마진, 최소의 이렇게 터져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 다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데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큰 돈들이 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큰 돈들이 어디서 매매하는지를 봐야 우리도 큰 물에서 놀아야 우리도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작은 거래 하루에 10억 터지고 20억 터지는 종목에서 급등했다, 상한가 갔다라고 해도 실제 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익 본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가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수급주 종목 선정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QR 조금 이따 띄워드리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아침마다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 주도주 8월 7일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어떤 섹터나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들 관련 뉴스까지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주도주 랭킹을 매깁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흥구석유, 뭐 휴니드, 아이빈테크놀로지, 한국석유, 뭐 콘타메트리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 랭킹을 매기고 있지만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20종목만 꼽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멋진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1등주에서 5등주까지만 거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최근에 거래했던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빈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 양봉이 나와서 빨간색이라고 칠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튜닝을 시켰습니다. 40억 이상 터지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튜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YSL 밴드라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하단 상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YSL 밴드는 뭐 이렇게 화장품 명품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 앞글자, 윤사무의 앞글자를 따서 YSL, 윤사무의 약간 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보지 마세요. 우하향할 때는 보지 말고요.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략했을 때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만에 막 100% 수익이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40억 이상 거래 대금이 3번 이상은 터져야 된다. 3번 이상 말씀드렸네요. 3번 이상 터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38선이 없어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38선이 없는데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빨간 선이 위에 있는 거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 2개 이상의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타점 잡아드려가지고 당일에 어떻게 됐죠? 한 6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신규주 거의 뭐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 뭐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 잡아드렸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잡아드렸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회복하는 거 보고 YSL 밴드 우상향하는 거 보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나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자 보시면은 최근에 또 거래했던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공략을 했어요. 워낙 좋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한 3-4%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하향할 때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중 확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YSL 밴드가 여기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너무 좋죠. 막 3분봉에서 막 300억씩 터집니다. 300억, 400억씩 터집니다. 좋죠. 너무 좋죠. 수급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여기 이 빨간 선은 뭐냐면 38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말라고 했고 38선 위로 올라타고 되면은 그때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 좋고 수급 좋고 그다음에 수급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딱 3초, 5초 만에 보면은 딱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수급적으로도 아니면 재료적으로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일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당일에 6% 상승이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평단이 여기서 종배, 여기서 추가 공략 했으면 여기가 절반이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6% 그리고 뭐 다음 날까지 해서 10% 가까운 수익을 또 가져줬던 거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볼 텐데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제가 시장에 좋을 때는 이런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보면은 아침 장 초반부터 막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막 3분봉에서 500억씩 터졌어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공략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38선 위로 올라타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정말 강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38선을 깬다 안 깬다? 안 깬다고요. 그래서 38선 2개 이상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거래 대금 너무 좋고요. YSL 밴드 우상향하고 38선 위에 있고 그리고 뭐 매수 계속 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고 나서 떨어지면 좋습니다. 고점 갱신을 못하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은 매수 금지입니다.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눌렸을 때 2개 이상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은 또 공략하셔서 또 이 추세 가져가 보시고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가능하죠. 여기서 그러면은 거의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여기 상한가선이에요.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공략했는데 38선이 2차 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만 제가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5번, 5번 정도 이상 하루에만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종목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폭락을 하다가
또 강하게 반등하는 시기에는 누군가가 또 시장을 주도를 해줄 거거든요. 그 종목에서 저는 분명히 그 중심에, 그 시세 중심에 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과 지수가 뭐 좋다고, 유동성이 좋다라고 해서 모두 다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계좌가 또 작살이 나는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38광땡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기다리면 온다. 그리고 그 가장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자.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매매를 기준이 없는데 아니면은 어떤 뭐 조합이 안 되는데 매매하면은 항상 확률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패, 가장 유리한 패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 윤사모예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저 윤사모예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멘토 윤사무엘 멘토에게 38광땡 수급주 매매 전략까지 꼼꼼하게 배워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첫 순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주식도 항상 재밌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다 시장이 폭락하면은 저도 힘들어요. 보는 거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대 양봉, 빨간색 양봉 나오면은 행복하고. 그쵸. 근데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다 똑같다. 돈 많은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잘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런 기회가 조만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 멘토와 함께 가시면 조금 더 멀리 주식시장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보셨다면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43번 전화 참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